저는 오늘 성남시 노인돌봄 현황과 주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개인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돌봄은 사랑, 그리고 애정과 같은 도덕적 가치이고 이타적 관계에 기반한 실천이자 윤리적 태도라고 알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덜 성취적이고 흔적이 남지 않는 힘든 사랑의 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급의 가사노동, 그림자노동으로 불리고 돌봄에 참여하는 가족은 숨겨진 환자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차원에서 돌봄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가족 구조 등의 변화로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대응이 바로 사회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도 과거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접근하는 사회보장국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돌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노인복지가 갖던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해방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 돌봄 사업 3가지에 대한 운영 사항과 교수님의 발제와 연계해 앞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한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이나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생활안전을 보장해드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 1과 2를 보시면요.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와 매칭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출을 동행해드리거나 가사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후원 물품을 연계해드리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거나 우울증 등 집중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국토비 매칭을 통해 약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정노인 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과 협력을 통해 2014년 9월 기준 4,3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약 140만 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표 3과 표 5를 보시면요. 두 번째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의 가정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응급안전장비 5종을 댁내에 설치해서 어르신의 활동량과 화재 등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되는 서비스로 독거 노인분들이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관리요원 16명이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약 5,300여 명의 대상자에게서 약 8만 건에 달하는 응급 화재를 감지해 노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요.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안부 등등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력, 통신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위를 24시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성남지사,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고독사 유형 가구의 통신 데이터, 전력 사용량 등의 생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데이터에 비달할 경우 AI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2차 안진센터에서 전화 및 출동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월에 126명이 신청했으나 9월 현재에는 341명으로 그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노인 돌봄 사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남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약 15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 중 17%에 달하며 경기 남부 지자체 중에서 9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에서는 고령화 인구 비율이 2025년도에는 20%, 2036년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돌봄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대비해 우리 성남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을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를 발굴해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 대응할 노인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돌봄 서비스의 홍보와 접근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3개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노인들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봉사자 등을 통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응급관리요원 16명이 약 5,300가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응급요원 1인당 33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인원 외에 응급요원 수를 증원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되는 예산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나 또는 유사 사업 간 통합을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8월부터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 60여 개소의 로봇과 ICT 기반의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로봇 기반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에 반려로봇 430대를 혼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 활동을 꺼리는 어르신에게 보급했으며 올해에도 5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려로봇은 안보 확인, 투약 안내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립요양원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와상 환자의 배변과 세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 케어 로봇이 시범 운영 중이며 인지, 상지 재활을 돕는 로봇은 4개의 요양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돌봄 및 간병에서 로봇의 공급은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강도 높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 수급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도 이처럼 돌봄의 기술의 활용과 적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차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사회의 많은 기능들이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3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됩니다. 이들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또 386 컴퓨터 세대라고 불리면서 스마트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 앞으로 이들이 이용할 노인 돌봄의 시스템 또한 이러한 이용자들의 지적 수준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해 돌봄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연계해 모범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4차 산업 첨단 도시인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다양해지는 어르신들의 백그라운드,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는 노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노인 인구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 조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 또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nim비를 넘어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받는 기부천업 시설 중 노인보호 시설을 포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을 함께 짓는 적합한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인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혜적 시선을 걷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돌봄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듯 돌봄의 대상자에게 돌봄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큰 가치 안에서 존엄 돌봄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아직 부족한 돌봄 제도를 돌아보고 자기 존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